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전희의 전희 주연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도 지금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조금 되게 어색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걸 보고 말씀을 잘 하시죠?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어색하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오늘은 대외 활동에 관련된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했던 것 중에서 권하고 싶은 활동,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피하면 좋은 활동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꿀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했던 활동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진짜 많죠. 네, 진짜 많고, 그리고 여기 없는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서포터즈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건 저희 학교 사이버 홍보대사 그걸 했을 때의 임명장이고, 그리고 요거는 한강 유역 환경청 활동을 할 때 받았던 임명장입니다. 같은 거고. 그리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서포터즈 임명장이고, 요거는 역시 지금 하고 있는 SKT 티프렌즈 임명장이에요. 그리고 롯데 주류 피츠에서 활동했던 것도 임명장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받은 임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탐앤탐스, 그리고 이거는 세종호텔, 그리고 이거는 밀레니엄 서울호텔 할 때 받은 거고, 그리고 병무청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는 지금까지 총 15개 정도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목록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리고 공모전은 서울시 주최 공모전 대중교통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그래서 입선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보안윤리학회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연합 컨퍼런스 공모전에서 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 제작 부분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한번 개수를 세보면은 15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자칭 대외활동 장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걸 왜 해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게 요즘에는 큰 스펙이 되지는 않아요. 큰 스펙이 되지는 않고, 그냥 뭐 직무에 관련된 이런 관심도를 좀 보여주는 용도? 그런 걸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성을 찾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이게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 회사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자기 회사의 마케팅 계획이나 전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3월 달에는 우린 이런 걸 주로 홍보를 할 거고, 4월에는 이런 걸 홍보할 거고, 5월에는 이런 걸 홍보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표처럼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때 이걸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의 신제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회사의 흐름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 기업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 분위기가 뭐 보수적인지 뭐 개방적인지 좀 자유로운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회사가 맞을지를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인맥이 생긴다는 거겠죠. 인맥이라고 하면은 저희를, 그러니까 그 서포터즈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기수 친구들, 정말 같이 활동을 하는 그 많은 친구들과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회사에 저를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기수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더 친해지고, 이렇게 되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말고 트래블 리더입니다. 트블리 사랑해요. 네, 트래블 리더는 제가 2017년부터 그때 약 1년 동안 활동을 했던 활동인데, 우선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학생 기자예요. 그래서 조금 한국관광공사의 소속으로 매월 한 건의 개인 기사와, 그리고 저 때는 4건의 생생 미션인데 지금은 2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의 생생 미션, 좀 간단한 취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활동비가 저 때는 2개월에 20만 원이었어요. 2개월에 20만 원이었고, 팀 미션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에 25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무턱대고 뭐 이런 거 콘텐츠 만들어 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주시거든요. 뭐 글쓰기도 있었고, 사진, 영상,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어요. 이거 관광공사 트래블 리더 경우에는 여행을 좋아한다면 꼭 해봐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팸투어. 팸투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은 달에는 한 달에 3번, 4번까지도 있어요. 저는 제주도도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이버인데, 조이버는 제주항공의 대학생 서포터즈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는 월 5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권을 준다는 건데요. 이게 보통 다른 항공사들은 한 장만 줘요. 그러니까 한 장이 국내선 한 장만 주는데, 조이버는 국내, 국제 다 주기 때문에 이걸 다 정말 잘 이용하면은 정말 여행으로 알찬 한 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월별 팀 활동 점수에 따라서 1등한 팀에게 월 5만 점의 포인트를 주는데, 이것만 또 정말 잘 모아두면은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아가지고 식구들이랑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건 되게 인기가 많은 활동이어가지고 저도 한 25대 1이었나? 이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건 항공업계 최고로 인기 많은 활동 중에 하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시아나 다음으로 인기가 많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문자에게 조금 권하고 싶은 활동인데요. 요거는 병무청 거예요. 좀 의외죠. 병무청 하면 조금 약간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담도 없고, 이게 기사가 월 한두 건 정도만 쓰면 되는 되게 부담이 없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비는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그리고 내가 쓴 기사가 채택이 되면은 이것도 조금 보상식으로 해가지고 월 20만 원까지 주십니다. 이걸 담당해 주셨던 주무관님들이 되게 친절하셨어요. 너무 되게 좀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어렵지 않게 1년 동안 잘 활동을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무래도 기사 개수도 월 한두 개라 부담이 없고, 활동비도 괜찮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조금 입문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피하면 좋은 활동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걸 피하면 좋냐면은, 먼저 활동비를 주지 않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정말 대학생들이 시간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콘텐츠들인데, 이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거는 저는 요건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활동비 안 주는 건 조금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기수를 모집하는 것도 좀 비추합니다.
첫 번째 기수라고 하면은 일기를 말하는 건데 뭐 어떤 뭐 어디 서포터즈 일기 이런 거는 피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직 조금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체계가 없다 보니까 담당자도 우왕좌왕하고 같이 활동하는 대학생도 되게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우왕좌왕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건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자잘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잘한, 즉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콕 집어가지고 어떤 회사나 뭐 아이템을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파스 있잖아요. 그 발에 붙이는 파스도 서포터즈를 모집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조금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메이저 활동을 하기 위한 발판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에 서류를 쓸 때 그런 대외활동 경력 칸에다가 넣는 것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취향과 뭐 경험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일단 조금 비추를 합니다. 이런 제가 방금 말한 4가지 부분들은 다 모집 공고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집 포스터를 꼭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읽어보면서 활동비는 얼마를 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는 뭐가 있냐면 저는 2가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비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링커리어라는 사이트인데 위비티 같은 경우에는 깔끔해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한 번에 보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고, 그리고 링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공모전부터 해가지고 대외활동, 봉사단, 기자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봉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 게 있고 유료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가지고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은 저는 아무도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막 제 친구들이 막 이런 활동에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블로그 운영의 필수라는 건데요. 블로그 운영의 필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런 홍보 같은 글을 쓰거나 포스팅을 하고 컨텐츠를 올리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당장 꼭 만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토샵이랑 영상,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조금 다룰 줄 알면은 선발될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것도 정말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할 줄 알아가지고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카드뉴스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것도 이게 처음부터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조금 그 툴을 만져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미리 익혀두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NS는 2가지 이상 활발하게 하는 것도 권해드리는데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는 꼭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조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진 콘텐츠보다는 영상이 필수여가지고 영상을 활용할 줄 알면 진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개설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자기소개서에 관한 팁인데,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렇게 어필하되 2갈식으로 해가지고 딱 첫 문장에 중심 문장을 딱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읽어보는 담당자분들은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료를 읽어보는데 이게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끌기 위해서 2갈식으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제가 느낀 팁인데, 이 활동에 꾸준히 관심이 있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걸 지금 찍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이 빠른 편이에요. 이게 말이 빠른데 진짜 고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의식은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